고사성어로 배우는 역사.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근본적인 처방에 힘쓰라는 교자체신. 교자치신, 가르치교, 나들자, 켈체, 뗄나무신. 자식에게 뗄나무 캐오는 법을 가르치라는 뜻으로 무슨 일이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근본적인 처방에 힘쓰라는 말입니다. 교자체신의 유래. 교자체신은 송맹자에서 유래되었는데 유래가 두 가지가 전해집니다. 우선 첫 번째는 춘추 시대의 노나라의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루는 뗄나무를 해오라고 하면서 한마디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여기서 100보 떨어진 곳에 가서 해오겠느냐? 아니면 힘이 들더라도 100리 떨어진 곳에 가서 해오겠느냐? 말할 것도 없이 자식이 100보 떨어진 곳으로 가겠다고 대답하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까운 곳으로 가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곳은 언제든지 해올 수 있다. 하지만 100리 떨어진 곳은 누가 가져가도 되니 그곳의 땔감부터 가져와야 우리 집 근처의 땔감이 남아있지 않겠니? 아들은 아버지의 깊은 생각을 이해하고 먼 곳으로 뗄나무를 하러 떠났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송맹자의 송신으로 맹자가 송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대의 왕은 백성들에게 어떠하오? 잘 어루만져 줍니다. 무엇으로써 어루만져 줍니까? 흉년이 들어 식량이 부족하면 창고를 열어 구휼하여 백성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백성들이 추위에 떨면 비단을 풀어 백성들에게 주어 추위에 떨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자 맹자가 말했습니다. 그대의 왕은 노나라 사람만도 못하군요. 그대는 노나라 사람이 뗄나무를 하는 것으로 아들을 가르친 것을 아시오? 100리 떨어진 남산에 뗄나무가 있고 100보 떨어진 북쪽 과원에도 뗄나무가 있는데 노나라 사람이 아들에게 나무를 해오라고 하면서 물었어. 나무를 하러 과원으로 가겠느냐 아니면 산으로 가겠느냐? 아들이 과원이 가까우니 그리로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자 노나라 사람이 말했어. 가깝기 때문에 나무하기 쉽다고 생각하여 나무를 하면 안 되고 멀기 때문에 나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나무를 안 하면 안 된다. 가까운 곳은 우리 소유의 땔감이지만 먼 곳은 천하 사람들의 땔감이다. 우리 집의 땔감은 다른 사람이 감히 해가지 못하기 때문에 천하의 땔감이 떨어져도 우리 집의 땔감은 남아있게 된다. 어찌 천하 사람들의 땔감을 먼저 해오지 않으려는 것이냐? 우리 집의 땔감이 다 떨어지면 천하의 땔감이 어찌 남아있겠느냐? 결국 우리에게 잘 알려진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라는 말과 같으며 무슨 일이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질적 재산 그 자체보다 그 재산을 불리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고사성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나라 시인 이백이 어렸을 때 훌륭한 스승을 찾아 상이산에 들어가 공부를 하던 중 공부의 실증을 느끼고 스승에게 말도 없이 산을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집을 향해 걷고 있던 이백이 냇가에 이르자 한 노파가 바위에 열심히 도끼를 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뭘 하고 계세요라는 이백의 질문에 노파는 바늘을 만들려고 도끼를 갈고 있단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다시 이백이 그렇게 큰 도끼를 간다고 바늘이 될까요? 라고 물으니 노파는 그럼 되고 말고 중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이라고 답하고 열심히 도끼를 갈았습니다. 이백은 이에 크게 깨닫고 다시 산속으로 돌아가 학문에 힘쓴 결과 후세의 명성을 떨치게 되었는데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의미의 마부이침이라는 말이 생겨난 유래입니다. 미국 유타주에는 판도라는 이름의 특별한 숲이 있는데 축구장 60여 개에 달하는 토지에 4만 7천여 그루의 사시나무가 자라는 이 숲은 자연사적으로 특별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 숲의 모든 나무는 수컷 사시나무류 한 그루가 수천 년에 걸쳐 무성번식으로 늘어난 것이기 때문으로 땅속에서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모두 같은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 하나하나가 식물 하나의 줄기인 셈으로 판도숲은 한마디로 한 그루 나무숲인데 이 숲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100살도 넘은 큰 나무는 많지만 어린 나무는 정말 드물어졌고 1990년대부터는 숲의 곳곳에 아예 나무가 없는 빈 공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를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초식 동물이 원인이었는데 판도숲의 도로를 뚫는 등 숲의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이 사슴 사냥을 금지하고 늑대를 사냥한 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포식자가 사라지자 사슴은 급격하게 늘어났고 사슴들은 손쉬운 먹잇감이었던 어린 나무를 마구 뜯어먹어
결국 사슴들이 어린 나무를 먹어치우는 속도가 새로운 나무가 생기고 자라나는 속도를 추월한 것입니다. 사태를 파악한 자연보호단체에서 사슴을 막기 위한 울타리를 설치하자 숲의 일부가 재생하는 것이 확인됐지만 사슴이 울타리의 빈틈을 파고들거나 아예 뛰어넘기 시작해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학자들은 사슴의 개체 수 조절 등 후속 대책이 시급하다고 발표했고, 이대로는 새로운 세대의 나무가 자라지 못할 것이고 각 나무의 수명이 다하는 100에서 130년 뒤에는 숲 전체가 죽고 말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낸 옐로스톤 공원의 해답이 있는데, 옐로스톤 공원도 부주의하게 늑대를 없앤 결과 엘크와 코요테가 폭증해 생태계가 붕괴 직전까지 몰린 적이 있었습니다. 1995년 관리자들은 고민 끝에 캐나다에서 늑대를 들여와 공원에 풀어놓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엘크는 늑대를 두려워해서 한자리에서 풀을 뜯지 않게 되었고 식물이 자라날 시간이 생기면서 숲이 되살아났습니다. 숲이 살아나고 풀이 자라자 퇴적이 시작됐고 강의 흐름이 정상적으로 바뀌었는데, 수생 동물들이 늘어나 강이 살아났고 코요테가 줄어들고 들쥐가 늘어나자 여우, 올빼미 등 자연 포식자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라져가던 생태계가 되살아난 것으로 바로 교자체신이었는데, 엘크와 코요테를 사냥해서 생태계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태계를 복원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교자체신의 원리가 적용된 우리나라의 예도 있는데, 1965년 5월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존슨 미 대통령은 한국의 월남전 파병에 대한 보답으로 무언가 선물하고 싶다는 뜻을 박 대통령에게 전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경제 건설을 위하여 미국의 경제 지원이 당장 필요할 때였지만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선진 과학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가 없으니 좋은 연구소를 하나 지어주시오라고 대답했답니다. 그 결과 미국 바틀 연구소를 모델로 한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연구소인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미국의 지원으로 1966년 설립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과 전 세계의 우수한 한인 과학자와 공학자들을 파격적인 대우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과학기술 입국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오늘 보사성어로 배우는 역사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근본적인 처방에 힘쓰라는 교자체신이었습니다.